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사는 한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3년 전에 이 구독자님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지가 조금 부족하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한 아파트를 발견했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거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물찾기에 성공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상승은커녕 하락을 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싸면 곧 저평가된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것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라는 상품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별한 상품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서 투자하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격이 싸다고 무작정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진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출발합니다. 네, 여기에는 단순히 싸니까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진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왜 못 사는 거죠?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죠. 똘똘한 한 채가 대세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똘똘한 한 채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지 못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 높은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강남의 좋은 아파트 이미 10억, 20억 아니죠. 30억, 40억. 네, 훌쩍 넘어갔죠. 일반 직장인이라면 몇십 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런 높은 진입 장벽이 이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좌절을 하게 만드는데요. 다음은 두 번째, 심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비싼 집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보면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계속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된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꼭대기다, 이제 더 못 오른다라며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투자 전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가격이 싸면 기회다 라는 착각에 빠져서 저가 아파트만 찾아다니는 게 사실 현실이죠. 하지만 이건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를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다음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차선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싼 강남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저평가된 알짜 아파트를 발견하는 안목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계세요. 한쪽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사면 큰일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접근을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세워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는 평당 1,500만 원이다. 와, 이건 정말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런 판단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똑같은 아파트라도 위치에 따라 가격 상승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입지가 좋은 강남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 아파트도 있죠. 반면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 지역 아파트는 같은 기간 내에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도 많았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가격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그 지역 내에서의 상대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그게 이 지역에 저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적정 가격인지 판단하려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2억짜리 아파트라도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가격이 낮은 것이 기회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교통이 불편하거나 또는 학군이 좋지 않거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낮거나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가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경상도에 사는 또 다른 구독자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평당 1,000만 원대 신축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주변보다 싸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돈으로 조금 더 중심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샀다면 한 20% 정도는 오른 상황이었죠. 이처럼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지역 내에서의 위치,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학군, 생활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진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저평가된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진짜 기준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신축 아파트만 찾으시는데 사실 신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면 아파트 투자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연 입지입니다. 네, 입지는 신축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예요. 부동산에서 오래된 원칙이 있죠. 위치, 위치, 또 위치. 네, 왜 이렇게 입지를 강조할까요? 네, 입지는 바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부동산이 움직이나요? 사람이 움직이나요? 네.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 좋은 입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강남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죠. 40년이 넘은 아파트, 50년이 다 된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매하려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이는 여러분의 아파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임대 아파트도 종류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대단지 아파트의 중요성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와 대단지 아파트는 가격 상승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대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더 많은 편의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브랜드 단지 경우에는 인지도와 신뢰도가 가격 방어에 굉장히 뛰어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경기 침체기에 있어서도 가격이 좀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제대로 본다면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려는 이 아파트는 이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자신의 감정에 이렇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집을 들어가 보면서 이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거나 하면 마음에 드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이유로 결정을 하죠. 물론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중 가장 중요한 입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 상승률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몇 가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비교해 볼까요? 지난 10년간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평균 약 90%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외곽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30%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어요. 같은 서울이라도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네, 서울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서울 구축 아파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 후 3년간 가격이 20%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서울 마포구의 20년 된 구축 아파트는 35% 이상 상승했죠. 네, 신축의 프리미엄보다 좋은 입지의 프리미엄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네. 저희 또 구독자분 한 분께서는 저는 3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신축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이 가격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강원도고 제 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오래된 아파트를 샀지만 벌써 4억 이상 올랐어요. 네,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네, 이게 바로 입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를 쉽게 포기하면 결과도 크게 달라져요. 네, 신축이라는 조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입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신축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감소합니다. 반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희소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면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네, 바로 강남이죠. 네,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차이를 굉장히 많이 크게 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는 경기 침체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오를 때도 가장 빨리 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핵심 결론이 무엇일까요? 네, 절대 신축을 포기하더라도 네, 입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네, 이게 바로 성공적인 아파트 투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얼죽 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지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주는 깨끗함과 새로움은 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좋은 입지가 주는 가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말 서울만 정답일까요? 그럼 지방에는 투자 기회가 전혀 없을까요? 서울만이 정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꼭 그럴까요? 사실 지방이 서울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거의 좀 놀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서울이라고 또 다 같은 서울은 아니잖아요. 먼저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가 2억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처일까요? 네, 그렇진 않겠죠. 투자금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5억을 투자해서 2억이 올랐다면 수익률은 40%입니다. 하지만 지방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이 올랐다면 수익률은 100%가 되는 거죠. 어떤 투자가 더 효율적인 걸까요? 네, 부산에 계신 구독자분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은 3년 전에 인구가 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그 가격이 2억 3천만 원까지 올랐죠. 수익률로 따지면 53% 이상입니다. 같은 기간 내에 서울 강남 아파트는 가격이 높아서 투자금도 많이 필요했고요. 수익률은 30% 정도예요. 이처럼 지방이라도 제대로 고르면 서울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절대가가 다르다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지방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데요. 서울은 이미 기본 몇 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방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죠. 네, 이 부분들이 바로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지방 도시에도 핫플레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이 편리하고 상권이 발달했으며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 네, 이런 곳들은 지방이라도 꾸준하게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방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지방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는 경우에도 인구가 늘어나죠. 네, 이런 곳들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변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죠. 작은 돈으로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 중에서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무조건 지방이 가격이 싸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네, 여러분들이라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먼저 하셔야겠죠.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네,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 알짜배기 물건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체크리스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 내 상위 10% 입지인지 확인하세요.
네, 모든 지역에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하철역과 가깝거나 상권이 발달했거나 학군이 좋거나 공원 등의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이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죠. 구체적으로는 네,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에 특히 지방일수록 이런 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가까운 곳 또는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학군 등이 좋은 입지의 조건입니다. 지방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소문난 동네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세가율이 70%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네, 우리가 전세 갭이 작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 전세가율이라는 게 실거주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실거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3억 원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2억 1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70%고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로 미분양이 적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안정적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가 있거나 향후 2, 3년 이내에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락이 일시적으로 하락이 되는데 네, 요즘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미분양 현황과 입주 예정 물량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브랜드 대단지인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지역이라도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와 중소건설사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률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브랜드 대단지는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아서 시장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최소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네, 소규모 단지보다 가격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거 저는 거의 10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도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후 아파트라도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입지가 좋다? 그럼 투자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중요 체크 포인트예요.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서 네, 빌라촌이라든지 낙후된 도시들이 완전히 개선되기 때문에 내 아파트의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것도 네, 우리가 아파트 어플이라든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의 계획 정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요즘엔 그리고 블로그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네, 이러한 5가지 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저평가된 아파트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 5가지 조건을 상당히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죠.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택은 결국 네, 입지냐 신축이냐. 네, 둘 다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물론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가장 좋습니다. 입지도 좋고 건물도 새 거니까요. 하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배운 원칙을 적용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 좋은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희소해지고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한 번 더 상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투자 금액 대비 기대 수익률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세요. 여러분의 가진 자금이 얼마인지 또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라면 강남의 비싼 아파트보다 지방 중심의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다. 단순히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가격 대비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가치의 기준이 바로 입지. 네,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 원칙에 맞는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 내에서 상위 10%인지, 전세가율은 70% 이상인지, 그리고 미분양이 적고 입주 물량이 안정적인 곳인지, 브랜드 단지인지, 재개발, 재건축이나 교통 호재들이 있는지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